사우디의 도심을 관통한 한국 기술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사우디의 의사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기름보다 값진 기술이라며 한국 의료를 치켜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야드 국립병원 응급실 간호사 아이샤 알파하드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 리야드의 중심부에 위치한 병원에서 저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이자 의료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도시 중 하나죠. 하지만 저는 이 현대적인 도시의 화려한 마천루가 아닌 척박한 리야드 외곽의 아라사라는 작은 농촌 마을 출신이에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불모의 사막 땅을 일구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어요. 부모님에게 딸은 단지 집안일을 돕고 농사일을 거들다 시집이나 갈 존재였죠. 아이샤, 책은 너를 배부르게 하지 않아. 농사일이나 배우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이 척박한 농장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밤늦게 집안일을 마친 후 작은 등불 아래에서 몰래 책을 읽었어요. 동생들이 잠든 후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읽곤 했죠. 때로는 부모님의 꾸중을 들으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석유와 불을 떠올립니다. 화려한 도시와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상상하죠. 특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해외 활동이 부각되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도시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요. 화려한 고층 빌딩과 럭셔리 쇼핑몰이 즐비한 리야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부족한 척박한 마을들이 펼쳐져 있죠. 특히 의료 서비스의 격차는 더욱 컸습니다. 도시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이 모여 있지만 농촌 지역에는 기본적인 의료시설조차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도시 주민들은 정부 보조와 회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반면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의료비 전액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픈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 한 달 수입을 모두 써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죠. 제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3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동생들을 돌보며 틈틈이 책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일상의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분주한 움직임과 울음 섞인 말소리, 그리고 이웃들의 탄식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밭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그만 농기구에 다치신 거였어요. 우리 가족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었죠. 이웃 아저씨의 도움으로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까지 낡은 트럭으로 2시간을 달려야 했어요. 피를 흘리는 아버지를 트럭 뒷칸에 눕히고 온 가족이 모래바람을 맞으며 달렸던 그 길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대기 시간이 길었고 의료진은 부족했으며 치료비는 우리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다행히 완전히 치료되었지만 그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만약 내가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알았더라면, 만약 우리 마을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료인이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꿈은 밤중에 등불 아래 펼쳐진 책장 너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사막의 별들이 유일한 증인이 되어주던 그 시간들, 저는 먼 도시에서 이루어질 제 미래를 그려보곤 했어요. 한 번은 수학철에 책을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켜 심한 꾸짖음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농사일에 소홀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하지만 한밤중에 잠든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안해하시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드디어 리야드 간호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 중 처음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리야드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눈물을 감추며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직접 만드신 빵과 건조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문턱에서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하셨죠. 내가 선택한 길이니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제게는 일종의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간호학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도시의 화려함과 빠른 리듬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업 수준을 따라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했어요.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기회를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부모님 몰래 숨어서 공부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리야드 국립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월급의 절반을 집으로 보냈어요. 비록 부모님이 제 선택을 온전히 지지하지는 않으셨지만 적어도 그들이 저를 키우기 위해 감내한 고통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낸 돈과 함께 전화로 들려온 소식은 낙관적이지 않았어요. 동생들은 여전히 농사일을 돕거나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고 가족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기후변화로 더욱 가혹해진 사막의 열기와 예측할 수 없는 모래 폭풍은 이미 척박했던 농사 조건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우물도 말라가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 더 할 수 없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월급에서 보내드릴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리야드에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31조 원 규모의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이 도시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사막에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허무맹랑하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죠. 강대국들의 사탕 발림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넘어간 거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 곳곳에 대규모 건설 현장이 생겨났고 그와 함께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어렵게 하루하루 버티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건설 회사들은 현지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기 시작했고 급여도 농업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소식은 리야드 외곽의 아라사에도 전달되었어요.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점점 수확량이 줄어드는 농사일에 가족의 생계를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평생 해온 농사를 접고 건설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아이샤, 더 이상 이 땅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겠구나. 메트로 공사에 지원하려고 해. 다른 일이라도 배워야 너희 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결정에 저는 걱정이 됐어요. 고령의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없는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굳은 의지를 보며 그 결정을 존중해드리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한국 기업인 삼성물산이 맡은 구간의 현장 작업자로 채용되셨습니다. 처음 몇 주간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전화 통화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젊어진 것 같았고 매일 열정적으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철저한 안전교육, 현대적인 장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이죠. 아버지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탄스럽다고 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현장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더위 속에서도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정기적인 휴식과 수분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었고 날씨가 극단적으로 더울 때는 작업 일정이 조정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의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죠. 간호사로서 저는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한국 기업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작업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거대한 터널 굴착기와 정교한 장비들 사이에서 안전모를 쓴 아버지의 모습은 어딘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병원 응급실에 갑작스러운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구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응급의료팀이 즉시 소집되었고 저는 그 팀에 배정되었어요. 구급차로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연결음만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지하 굴착 구간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하면서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먼지와 모래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고 구조 작업은 바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의료진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려 노력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알파하드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아버지와 함께 같은 구간에서 일하시는 동료였습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구조팀이 무너진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딸로서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구조지역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구조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반신이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있던 터라 양쪽 다리는 심하게 으스러진 상태였습니다. 즉시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어요. 지혈 조치를 취하고 정맥 주사를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했지만 내면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 말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구급차는 신속하게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후 담당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충격적이고 가혹한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알파하드 씨, 유감스럽게도 환자의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뼈가 심하게 으스러져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방치하면 괴사와 염증으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의학적 현실을 이해했지만 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농장을 떠나 온 몸을 바쳐 일했는데 이제 두 다리를 잃게 된다니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기도실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어요. 의료인으로서 매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자책감도 잃었어요. 제가 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여전히 농장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기도실에서 나오려는 찰나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알파하드 씨죠? 저는 삼성물산 현장관리소장 박현민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피해 복구와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인 말과 함께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는 이제 두 다리도 잃고 일도 못하게 생겼는데 말이죠.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치료요? 보상이요? 아버지는 두 다리를 잃게 생겼다고요. 그는 많이 놀라고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박현민 소장은 이런 상황에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본사와 협의해서 아버님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복잡한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외과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현실성 없게 들렸어요. 어떻게 사우디의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치료가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박현민 소장의 눈빛과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정형외과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케이스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모든 비용과 절차를 책임지겠습니다. 압둘라는 우리 회사의 일원이니까요. 박현민 소장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삼성서울병원과 연락을 취했고
삼성물산의 지원으로 아버지와 저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우리는 의료용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었지만 여전히 마취제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사우디의 모래 언덕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안도감,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나라로 향하는 불안감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해준 의료진에 놀랐어요. 공항에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특별 구급차가 즉시 우리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런 효율성과 신속함은 사우디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한국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그들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외상센터 중환자실로 이송된 아버지는 즉시 다양한 첨단 검사를 받았어요. CT스캔, MRI, 3D 뼈 구조 스캔 등 사우디 병원에서는 보지 못했던 수준의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강민호 교수님이었는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알파하드 씨, 아버님의 상태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도 치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 재생 치료와 여러 차례의 미세 수술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의 첫 수술은 12시간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으스러진 뼈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특수 지지대와 생체 적합 금속 핀으로 고정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강 교수님의 의료팀은 첨단 현미경 수술 기법을 사용해 손상된 신경과 혈관까지 복원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우디 병원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강 교수님은 저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두 다리를 지키고 일정 수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다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강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제 아버지가 1970년대 중반 중동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습니다. 사우디에서 3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2년을 보내셨죠. 그때 벌어오신 돈으로 저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 그때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셨던 교수님의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새삼 깨달았어요. 과거 한국인들이 중동에서 흘린 땀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되돌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으려면 긴 재활 과정이 필요했어요.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에게는 리야드에 남겨둔 가족이 있었고 제 직장도 있었어요. 사우디로 돌아가 재활 치료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사우디의 재활의료 수준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사우디 의사들은 아버지의 다리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다리가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간에 의료 협력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과 연계된 사우디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사우디 의료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국가비전 2030의 일환으로 우수한 사우디 의료인들을 한국에 파견해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부산 강동병원이 리야드에 정형외과 전문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의료에 대한 사우디의 신뢰는 이미 왕실에서도 입증된 바 있었어요. 얼마 전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그는 왕실 주치의 대신 서울 성모병원을 자신의 공식 지정병원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인물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그토록 신뢰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었어요. 저는 즉시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연수 프로그램 담당자는 제 사연을 듣고 특별 케이스로 승인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아버지의 회복과 함께 제 전문성도 높일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아침에는 아버지의 재활 치료를 돕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한국의 간호 기술을 배웠어요. 한국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정형외과 환자들의 통증 관리와 재활 지원 시스템은 사우디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은 환자 중심 접근법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중증 외상 환자들도 단지 수동적인 치료 대상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주체로 존중받았어요. 수간호사였던 김지영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우디로 가져가 우리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가 제게 가져다준 새로운 사명이자 책임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만 있었지만 점차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는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짧은 거리를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조차 그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압둘라 씨의 의지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포기하는 지점에서도 계속 도전하고 계시네요. 아버지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엄격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더 부드럽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재활 운동을 마친 후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샤, 내가 그때 내 반대를 무릅쓰고 공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땠을까? 아마도 다리를 잃고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았을 거야. 너의 용기가 결국 나를 구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선택을 완전히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오래된 긴장감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죠. 8개월 후 우리는 다시 리야드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했지만 이제 한국 의료팀이 리야드에 진출해 있었기에 걱정은 많이 줄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강 교수님은 작별 인사를 위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버지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저는 국립병원 응급실로 돌아가는 대신 새로 개설된 한국 사우디 합작 정형외과 센터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고 아버지의 지속적인 치료를 가까이서 지원할 수도 있었어요.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동생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대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고 여동생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고와 회복 과정은 가족 모두에게 교육과 전문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사고 후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의사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회복이었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은 매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아버지는 삼성물산에 복귀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다른 역할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삼성물산은 아버지를 현장 안전교육 보조 강사로 채용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아버지는 이 새로운 역할에 진심으로 열정을 쏟았어요. 특히 아랍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 외국인 기술자와 현지 노동자 사이의 소통을 돕는 중요한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죠. 한편 저는 한국 사우디 합작병원에서 수석 간호사로 승진했어요. 특히 외상 환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사우디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일은 도전적이면서도 보람찼어요. 점차 사우디 내 다른 병원들에서도 우리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리야드 메트로 완공의 날이 다가왔어요. 2024년 11월 살만 빈 압두라지즈 국왕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리야드 메트로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1조 원의 비용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완성된 사우디 역사상 가장 큰 공공 인프라 사업 중 하나였죠. 놀랍게도 저와 아버지는 특별 초청을 받아 개통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삼성물산 측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리야드 메트로 정신을 상징하는 사례로 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도 아버지의 회복 과정과 현재 안전교육자로서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어요. 개통식 행사에서 특히 국왕은 리야드 메트로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인류애적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의 이야기가 언급됐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의료 협력의 상징으로 아버지의 회복 사례가 소개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로 변모한 것이었으니까요. 개통식 이후 우리는 첫 메트로 열차에 탑승했어요. 최첨단 기술로 완성된 열차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고 쾌적한 실내 환경은 사막의 더위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은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함께 이제 도시를 가로지르는 첨단 메트로 노선이 리야드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열차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감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샤, 인생은 참 신기하구나. 내가 다리를 잃을 뻔한 사고가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 가장 밝은 빛이 있는 법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트로의 창밖으로 리야드의 변화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다른 형제들도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얻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고는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리야드의 한국 사우디 합작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할 때 저는 리야드 메트로를 이용합니다. 그 열차를 탈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이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두 나라와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하는 통로라고요. 리야드 메트로는 도시의 모습을 바꾸었지만 사람들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아이샤 가족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기술과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